안녕하세요. 도리도리 훈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한일 간의 갈등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처음 이 갓을 쓰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일 갈등은 제가 지금 생각을 하면 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이 한일 갈등은 시작이 우리 정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법부죠. 사법부 대법원에서 개인들이 미쯔비시 중공업하고 전일본 제철을 상대로 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게 이제 발단이 됐습니다. 발단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 측 기금으로 만들어진 그 치유재단을 갖다가 해산하면서 이제 확산이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서 어떤 정치적인 제안을, 외교적인 제안을 해왔지만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무시하면서 이제 7월 1일부터 일본이 경제보복 4대 전략물자를 수출을 금지하면서 이제 이런 오늘날 이 사태가 촉발이 되었는데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30년 동안 우리가 그냥 잊고 있었던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한꺼번에 이제 노출이 된 거죠.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대일 무역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한 번도 이 흑자로 전환된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어떤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을 우리 정부가 너무 소홀히 해왔다 하는 거에 대한 후폭풍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한꺼번에 다 나타나 버린 거죠. 물론 이제 대부분 창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사실은 단호하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 상권분리 행정부가 대부분 판결에 관여할 수가 없다. 어떤 민주주의 대원칙에서는 맞는 이야기고 집행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어차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풀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그 사실, 그 본질을 우리 정부가 너무 외면해 버렸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일본이 어떤 감정, 기분이 나빴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65년 그 대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끝난 거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게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치유재단에 이 친구들이 일본이 기금을 출연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기금은 출연해 놓고 또 뭐 그걸 어떤 호혜적인 차원에서 냈다. 이거는 어떤 정부가 외교 어떤 사안이라고 봤을 때는 서로 앞뒤가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일본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걸 풀자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무시할 게 아니었고 그냥 우리 정부 또는 우리 민간 단체에서 그 피해자들이 진짜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기업 쪽에 분명히 전달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어차피 일은 이렇게 됐고 저희들이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우리 쪽에서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거는 이제 정부의 어떤 자세이고 저희들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이 되는 소재와 부품 분야는 저희들이 국산화를 이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R&D 쪽은 주 52시간 적용을 갖다가 좀 완화하겠다 하는데 그런 관련된 규제를 풀어야 어떤 기초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될 거로 봅니다. 젊은 친구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참에 제가 뜬금없지만은 일본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놓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이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죠. 중소기업으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서 이 세계 시장을 갖다가 다 잡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업을 계속 지속해 나간다 하는 이 문제하고는 또 지금 다른 문제가 제가 있다고 전해들었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그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소재와 부품에서 그 전 세계 시장의 70~80%를 잡고 있는 이 이제 부모 세대 영감님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물려주고 싶은데 물려줄 사람이 없고 아니면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파는데 지값을 다 받고 팔고 싶지만 지값을 다 줄 기업이 또 잘 없다는 거죠. 또 이 일본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자기의 기업을 자기가 해왔던 그 업을 인정을 해주고 그걸 물려서 받겠다 그러면은 그 상속인이 꼭 일본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냥 흔쾌히 어떤 그런
기술 그걸 갖다가 넘겨주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된 일본의 기업,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 조그만한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가서 무릎 꿇고 뭐 이 회사 져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아마 100에 한두 개는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한일 갈등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뭐 개인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조금 덜하지만 이 정부가 이런 실수를 하면 사실 이게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일본산 불매 운동도 하고 뭐 일본 여행 안 가기도 하고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이번 참에 일본어를 좀 더 철저하게 공부를 하자, 그런 기회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자 하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